이 책 뭐야? 이 책 그 새벽달님이 소개해 주셔서 가게 된 숭례문학당. 네 맞아요. 숭례문학당 정말 네. 시스템 잘 돼 있어. 네네, 숭례문학당에서 하는 지금 독서 책이에요. 지금 제가 숭례문학당 독서토론 입문과정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주차 책이에요. 독서토론 되게 많이 찾았었거든요. 독서에 대한 이제 욕구는 있어서 제가 사실 책을 사는 걸 좋아해요.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 왜? 나도 안 읽은 책 엄청 많아. 네, 좀 부끄럽지만 네, 그래요. 근데 그런 책을 조금 더 잘 읽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책 딱 덮고 났는데 나 근데 열심히 독서 읽었는데. 토론이란 걸 처음 해보지 않았어요? 네, 처음이에요. 어때요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독서 토론 처음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느꼈어요. 아, 나 그동안 혼자 읽은 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책을 두고 내가 소화한 그 세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덮자마자 맞아요. 다 잊어버리잖아. 네. 근데 독토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혀 캐치 못했던 부분을 이 사람은 건드리면서 그게 내 인생을 바꿨대. 그리고 또 나한테 되게 감동적인 부분은 저 사람한테 되게 반감을 일으키는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을 한 자리에서 느끼니까 전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기억에 남고. 어떤 분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약간 여성의 입장에서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각자 개인의 아 경험. 근데 이런 주제가 바뀌면 후이 바뀌어야 돼. 똑같은 옷으로 찍으면 재미없더라고. 이거라도 걸쳐야겠다. 이렇게. 하리보님 오시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리보 오면 뭐 다른 거 저 담요를 검토하시든가. 그래서 어땠어? 제가 추천했잖아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 독토를 사실 제가 한 몇 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근데 독서토론 모임이 생각보다 많아요. 유료 독서토론 모임이 많아요. 그런 거 다 알아봤겠네? 그럼요, 많이 봤는데 한 10,000원 이상이에요. 최소 한 번 갈 때마다 10,000원에서 책값 뭐 20,000원인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런데 숭례문학당 좀 비싼 편이다. 한 번에 갈 때마다 3만 원이잖아. 그치? 그렇긴 한데 제가 사실 뭐 그 돈이 되게 비싸서 안 한 건 아니고 그 독서 토론을 주관하는 그 리더에 대한 믿음이 안 갔기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의 역량으로 사실 그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개인이 별로면은 그쵸. 독토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좀 약간 효율성을 따져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들여도 거기서 얻을 가치가 있으면 드리고 그러는데 전혀 이제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근데 마침 숭례문학당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벽달님도 제가 믿으니까 그 모임 자체가 되게 좋겠다라는 신뢰가 가서 어깨가 했는데 무겁네. 함부로 추천하면 안 되겠다. 근데 너무 만족해서 추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리더분 너무 좋아서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거 입문과정 끝나고 다음 리더 과정도 하려고 지금. 근데 솔직히 신청을 저는 독서 토론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리더의 역할보다 구성원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물론 리더도 약간의 그런 프로세스랑 시스템이 있어야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또 깊은 토론이 가능하긴 한데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라면 네. 뭐 논제를 발제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네. 또 구성원들이 또 얼마나 자기 속을 꺼내서 맞아요.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네, 네. 그 독서 토론의 질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운인 것 같아. 그것도 좋은 운인데 독서 토론 멤버가 구성이 되는 거? 그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모임을 모임에 모이면 한 10명 정도 모이잖아요. 이번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15명. 15명 너무 많다. 난 8명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조금 독서 많긴 한데 그러면은 15명이 다 말을 할 수 있어? 네, 다른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12명. 12명이구나.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대요, 보통. 그 2사람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되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도하는 2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막 있어. 근데 제가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을 수 없어, 그치? 속을 이렇게 까지집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철벽 좀 치고 있고 이렇게. 첫날부터 옷 다 벗은 거 아니야, 아마? 아닌 목욕탕 척하고, 왔어요. 아닌 척하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달님 만나면서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어딜 가든 좀 까디집어 이제는. 그래서 되게 적극적이잖아. 왜 까디집냐면은 이 모임이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나는 좀 까디집어도 돼. 약간 우리 이런 거 인계조할 있거든요. 때도 첫날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해줘. 사실 속으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네.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자기 속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 속 얘기를 꺼내놓고 털어야만 치유가 되고 해결이 네. 되는 그런 네. 모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달람쥐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기획을 했잖아 거의. 보고서도 막 발표하고 그래서 많은 영감을 줬지.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엄청 뛰어나고 성질도 엄청 급하잖아. 그렇게 성격은 급한 건 맞는데 칭찬인 거예요? 성격은 좀 그런 급하긴 급한 한데 사람이 어떤 성과가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그거 반 정도는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래서 가진 것보다 더 하려고 하는 건 비닉빈 있어요. 부익부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한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걸 바로 못 꺼내내니까. 아 근데 독서 토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같아요. 나 이 책 읽기 싫은데? 하하,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내 취향 맞아요. 아닌데 내가 왜 일주일 동안 고통스럽게 이 책을 읽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지금 감자마드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독서 토론 그 전책이 좀 괴로웠어요.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취향이 아니면 진짜 읽기 싫잖아요. 독서 토론은 내 취향이 아닌 걸 견디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스스로 고르면 내 취향책만 고르잖아요. 그러면 내 그냥 사고는 항상 그 범위에서 머무르는데 다른 사람이 골라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직접 고른다고 고르지 않은 책을 읽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독서 토론하면서 아 진짜 이 작가가 내 취향이 아니야. 난 이 사람 책은 정말 싫어.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있는 그런 작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독서 토론 책으로 뽑혔어. 그래서 그 책을 읽어야 되면 너무 괴로운데 막상 토론을 하고 나면 항상 의미를 찾더라고요. 그 책이나 그 작가에 맞아요. 대해서. 오히려 그게 조금, 내가 되게 좋았던 책보다 내가 읽기 싫었던 책에 더 의미를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 취향 아닌 건 읽기 싫어. 읽는 것 자체는 괴로운데 그 토론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그건 좋더라고요. 만약에 토론 없이 읽기만 했다면은 하고 덮고 그냥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독서 토론하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이 책에 대한 취향이 안 맞아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한 네. 가지는 가끔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하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는 그쵸. 거예요. 100분 토론. 네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에 대한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저 알 것 어떻게 해야 같긴 돼? 해요.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아. 나는 사실 그 얘기를 하기까지 좀 힘들게 꺼낸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힘들게 생각해가지고 꺼냈는데 그거를 아니지 않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이제 공격의 수위라던가 이제 세기라던가 너무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나? 공격하나? 라고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말센스가 필요한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말센스라는 책을 얘기하는 읽어야 편인데. 되는. 제가 약간 좀 세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우회 대화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우회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회 우회 대화법. 우회 대화법? 대화법? 나 필요하다. 나 안 그래도 나한테 추천해주려고 그랬어? 나한테 상처받은 적 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번 이게 자꾸 갈등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갈등. 그 달님이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맞아요, 해석을 맞아요.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그 책 보고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할 때 용기를 되게 많이 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댓글을 달아도 되게 용기 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만약에 일십한다. 나는 하찮으니까 나한테 댓글 안다는 거야? 막 이런 느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긴 해요. 저는 한참 수련이 필요합니다. 우회 대화법? 뭐라고? 우회 대화법. 우회 대화법? 적어야 돼. 제가 이런 우회 대화법 같은 걸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 말이나 글로 사람들한테 되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아직 비경쟁 토론이에요. 상대방의 그 대화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진 않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경쟁 토론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렇게 찬반을 나눠서 얘기하는 그런 순간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